저는 사범대학교를 다니다가 작가가 될 거야라고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런 감각은 나한테서 나오지 않는다. 저거는 훈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훈련을 거쳐야지 작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술이 경쟁이 아닌데 그 하나하나 자체가 세계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감각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내가 꼭 저렇게 좋은 감각을 가지고선 물감들을 잘 다뤄야 되는 건 아니구나. 방식을 아예 바꿔야 되는 거구나. 생각의 출발 지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감을 옮기는 자 안두진입니다. 작가님 이번에 그 전시를 겸재한 뾰족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렇게 준비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요 생각은 2019년부터 했어요. 2019년부터 했는데 우연히 겸재정선에 금강전도를 처음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내가 있는 그림 X들 중에 하나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오버랩돼서 보이는데 금강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그냥 그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왜 이거를 왜 그려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가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AI에 관련된 이제 리서치를 좀 하고 AI가 가지고 있는 연산 특징이 패턴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거가 이 방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 이거 번역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결론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림 X들로 그렸던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유사 패턴으로 이제 관계 맺음 지어가지고 하게 된 거죠. 겸재한 뾰족이? 뾰족. 네, 뾰족. 예. 네. 가끔 이제 작가님이 이제 작업들이나 전시를 보면 그런 단어들이 사실 좀 저는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일반적인 전시에서 잘 쓰지 않은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뭐 제목에 대해서 이걸 뭐 특별하게 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컨셉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제목을 좀 많이 고르는 데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어떤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오르트 그룹이라든지 충돌의 언어라든지 해서 그거에 맞춘 제목을 먼저 고르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간 실험을 하고 결과를 한다. 약간 이런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좀 다른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미술을 늦게 시작하고 실기를 짧게 해서 들어와서 음.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그리는 걸로는 어떠한 뭐 이렇게 메리트가 없구나. 그리고 계속 잘 그린 사람들을 향해 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좀 생각을 바꿨죠. 작가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봤더니 그 당시에 90년대 말에 현대 작가들을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가지고선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때 모네였고 모네의 그런 빛들로 그리면서 코코슈카처럼 붓질을 해가지고 정물화를 그려봐야지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이 야 너 그림 늘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이 는 게 실력이 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르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사람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당대 현대 작가들이 했던 방식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그렇게 레퍼런스를 섞으면서 이제 정물이라든지 대상을 그리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입자물리학이라든지 개념 프로젝트라든지 과학의 환원주의적인 태도들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여서 그렇다면 미술에서도 모더니즘적 환원주의 말고 이 과학적 환원주의에 입각한 입자로서의 그 이미지의 최소 단위 에서부터 출발하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지의 최소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무언가를 향해서 출발을 한 것이죠. 그게 99년 거의 말 2000년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대적하고도 좀 맞아 떨어졌네. 그쵸. 네, 우리가 그때 한참 지구 종말이 될까? 이것도 엄청 Y2K. 큰 거.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작가님 스스로도 원래 약간은 그런 과학이나 수학 이런 물리학적인 걸 좀 더 관심이 좀 있었었나요? 특별하게 뭘 되게 좋아하고 뭐가 반짝반짝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늦은 친구였었어요. 한글도 좀 늦게 깨우쳤고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미대를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지만 그때 저는 이제 좀 공부를 잘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일반 사범대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그 사범대학교가 지금 다니는 모교였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갈 때 미대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미대에서 나오는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좋았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테레핀 쩐내인데 쓰레기장 같은 실기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수업하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런 데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미술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미술을 하게 돼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저는 사범대학교를 다니다가 작가가 될 거야라고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작가 말고 다른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훈련을 거쳐야지 작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하게 저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런 감각은 나한테서 나오지 않는다. 저거는 훈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들을 내가 훈련해서 만든다라는 거는 저게 과연 감각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술이 경쟁이 아닌데 예술이 경쟁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자체가 세계라고 한다면 나는 그 감각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방식을 아예 바꿔야 되는 거구나. 내가 꼭 저렇게 좋은 감각을 가지고서 물감들을 잘 다뤄야 되는 건 아니구나. 생각의 출발 지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발상의 전환. 예. 작가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림을 배우고 했다면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었고 지식적인 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방어적 기제에서 당시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콘템포러리 아트는 도서관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뭘 해서 막 그 몸으로 그리고 막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아카이빙 돼가지고 그 자료들과 레퍼런스 사이에 세계들이 데이터가 돼가지고 그 데이터가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결국은 이제 AI가 됐지만 그런 것들로 결국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어쨌든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거나 기준점이 된 책들이 있는지. 제가 2023년에 이마커크가 이제 자연물로서의 회화에 대한 박사 논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을 때 철학적 베이스가 되는 거는 사실 객체지향 존재론이라고 해서 그레이엄 하먼이나 레비 브라이언트라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인간도 어떤 주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의 다발로서 존재한다라는 풋설 계열의 얘기들을 좀 해요. 그래서 그 주인 없는 그리기를 시도하는 객체가 있고 인간 안두진에서 살아있는 객체들 여러 가지들이 하나의 한 묶음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그 사람들의 그런 객체적 존재론들을 영향을 최근에는 제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마커크라는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확신을 줬던 거는 자크 데리다가 쓴 신의 풍주라는 책을 보면서 관계들을 흐트러뜨려 놓고 글쓰기에 체계를 전도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미지의 최소단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 안에 내가 그리기의 주체가 아니라 힘으로써 이 안에 흩어져서 상수처럼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확신을 사실 그 책에서 좀 얻었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동시대성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그런 어떤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이게 있네. 그리고 좀 정리돼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보니까 충분하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작업들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됐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그 과정은 처음에는 이마커크들이 생겼어. 얘네 이름도 가졌어. 얘네들이 뭔가 모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모이려면 응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응집력의 개념을 뭘로 만들어야 되지? 그때 이제 자연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분절적으로 다 이렇게 뻗어서 생각하다가 숭고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숭고 개념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종교성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천장화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 무덤 형태의 설치를 한다든지
작업이라든지를 통해 숭고적 경험을 유도하는 작업들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쵸. 천장화 작업을 한 공간은 허락된 자만 안으로 들어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종교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약간 제약들. 그 제약들을 거기다가 이제 실현함으로써 이런 숭고가 응집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 조금 더 숭고한 체험들이 사실은 종교성보다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거대하고 아주 무겁고 이런 풍경들을 안전한 거리에서 볼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덤 같은 걸 만들었죠. 그래서 사루비아 다방이라는 곳에서 무덤 설치를 해본 결과 이 숭고의 개념을 통해서 작가라는 상수를 이 안에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지금 일종의 숭고 개념 통로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 여러 이마코크들이 하나로 집합을 했을 때 수많은 물질들과 충돌에 의해서 리듬들이 생기는 것들이 물질 안의 숭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본격적으로 막 쌓기 시작하고 2011년에 충돌의 언어라는 전시를 했을 때 그랬던 페인팅 같은 경우는 300호에다가 딱 반을 나눴어요. 그 충돌을 시켜야 되니까 이분법을 한 거죠. 위에는 그 오일리하게 붓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리고 밑에는 제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섬세하게 그려야지라고 그렸어요. 화면의 충돌, 그리기 방식의 충돌, 마지막으로 그 내용적 충돌은 전쟁 씬을 그렸어요. 전쟁을 하고 막 찔러 죽이고 하고 있는데 큰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어제 니네들이 찔려서 죽인 애나 곧 너희들도 다 죽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충돌의 관계성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서사가 압도적으로 주목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과 죽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시길래 그 다음에 그걸 뺐죠. 그걸 빼고 배경들의 작은 요소들에 더 집중해가지고 그것들을 쌓는 데 집중을 해서 결국은 그것들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층위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마커크의 그 개념적 상태에서부터 주름이 나오고 그림 X가 되기까지의 관계성들을 2013년부터 그 박사 논문 쓸 때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그림 X를 만들고 주인 없는 그리기란 용어까지 이렇게 그리게 된 거였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과정을 얘기했으니까 네. 이게 보이잖아요. 네. 처음 딱 전시했을 때 상당히 좀 난해했겠네요. 그 전시를 바라보는 어떤 관객들은. 근데 즐길 게 많았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이미지에 채소 다니니까 모든 걸 다 채소로 해야 되잖아요. 그 물감도 원색 있는 대로 쓰고 잡히는 대로 칠하고 여기 빨간색 칠하면 옆에는 무조건 파란색이야. 계속 충돌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붓도 1호만 써야 돼. 최소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 때문에 뭘 크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쌓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글바글해지고 그리고 원색들은 난리를 치고 막 서로 막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 비주얼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징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최소의 것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그림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요약본이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지금까지 그 과정들의 총 집합,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메뉴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서야 안두진 작가의 작업 세계들이 하나씩 또 드러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예술이란 뭐라는 주제보다는 요즘에는 새로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새로움의 개념에 대해서. 예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움일 텐데 이 새로움이 모더니즘적 새로움이랑 포스트 모더니즘 때의 새로움이랑 요즘 말하는 이제 컨템포러리의 새로움이 이게 양상이 다 다르고 이제는 그 새로움이란 게 뭔지 고민을 해서 새로움의 개념을 나름대로 작가가 정의를 해야지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에는 기존의 형식을 거부한다든지 기존의 체제를 거부한다든지 쓰지 않았던 재료들 아니면은 다루기 어려운 것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쭉 나왔다면 이미 모든 사이클들이 돌아간 이 상태에서는 새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익숙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봤을 때는 낯선 것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익숙치 않은 게 돼버린 것들을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회화가 새로워지려면 어떤 걸 고민해야 되지? 새로운 회화라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지 새로운 회화가 될까? 아마 예술은 새로움이 뭔지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질문하는. 그렇죠. 사실 예. 우리가 작업하는 것도 늘 그런 질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작가님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전에 작가님 작업을 봤을 때 약간은 갸우뚱했던 게 오늘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작가님의 그런 또 얘기 듣고 그림을 그렸는데 작가님 스타일대로 약간은 자 이런 식으로 잘 그리셨네요. 약간 네, 코를 아주 오똑하게 잘 그려주셨네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작업하면서의 얘기들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작가님의 언어를 좀 배웠으니까 예. 그때 가서 한번 또 얘기하는 걸로. 예, 또 얘기할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